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희망과 재능을 더 활짝 꽃피워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랑의 손길은 나라의 전도 유망한 축구 선수 후비들을 키워내는 평양국제축구학교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경의하는 정부서 동지께서 우리 학교를 찾아주신 2013년 6월 9일은 초여름치고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날 정부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학교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리신 것이 바로 이 도서실이었습니다. 그때 도서실에 들어서신 경의하는 정부서 동지께서는 여름철에 도서실에서 책을 보는 학생들이 더워서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학교에 냉난방치기를 꼭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학교 일꾼들은 학교가 흠잡을 데 없이 훌륭일 듯한데요 은근히 자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서 동지께서는 만족을 모르시고 끝없이 높은 요구를 내세우셨습니다. 교실에 들리시어서는 학생들이 이용할 비품도 더 잘 갖춰주도록 하시고 또 침실에 들리셔서는 나어린 축구선수들이 성격과 심리에 맞게 꾸려질 때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은 친부모도 따를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이었고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개교했을 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실내 운동장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사랑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학교 안뜰을 살펴보시다가 저곳을 어떻게 리용하겠는가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학생들의 집체 모임을 진행할 때 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에 운동장을 꾸리자고 이 안뜰이 건물에 들러막혀 있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면 실내 운동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를 찾으셨던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거듭 강조하신 문제 중에 하나가 교수훈련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때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학교에서는 지난 기간 교수와 실기훈련을 실제 학생들의 수준별, 체질별에 따르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찾아지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훈련수단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는 데 큰 힘을 넣어 축구선수 조항판단 및 공간할 훈련기제 제작과 축구훈련 및 경기지원 프로그램 작성 등 연구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이 교수훈련에 적극 구현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수훈련의 과학화가 그대로 경기 성과로 이어져 지난 9년간 학교에서는 51차례의 국제 및 국내 경기들에서 21개의 금메달과 12개의 은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일으킨 때로부터 72년이 되는 6월 25일을 맞으며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교양마당에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 장소는 세조국 건설로 약동하고 평화롭던 이 땅에 침략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게 존엄한 심판을 내리고 반미 대결전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복수자들의 기상이 충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용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 근로단체,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근로자, 청년대학생들이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먼저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자는 미제가 창건된 지 2년도 안 되는 소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세계전쟁 사상 열이 없는 가장 잔인한 살격전 야만적인 파괴전을 벌린 데 대해서 전열이 단죄 규탄했습니다. 침략자들이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다면 감히 우리 국가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탈하려 든다면 천하무적이 불가항력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한 수용 밀성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조통의 이혼을 철저히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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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의 철천지원수 미제 신약자들을 사면하자! 이어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지배인 김표훈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무기와 탄약이 더 많이 나왔다면 미제가 들씌운 전쟁의 참화는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적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조국이 오늘과 같이 강하였더라면 6.25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6.25에 겪은 피 맺힌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 정치 사상적 힘, 군사적 강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기를 바라지 않는 원수들에게 영적 조선 노동계급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용도자 조통의 역사적 위험을 빛나게 실현하자! 다음으로 연설한 사동구역 장천남새 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황종남 동지는 전체 인민이 미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침략적 본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투철한 주적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반제반미 계급 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다른 절구를 안고 있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반미 성전이 제일 앞장에 서겠습니다. 끝으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김주엽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중어와 멸족의 외침을 뼈에 새기며 자라난 복수자의 세대입니다. 연설자는 만약 미제가 1950년대의 쓰라린 참패를 망각하고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감히 건드리려 한다면 다지고 다지온 불가항력의 물리적 수단들을 총발동하여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참가자들은 침략자 미제를 준율이 단죄 규탄하며 적들의 새전쟁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열적의 구호들을 연방 위에 쳤습니다.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 집회는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장엄한 총진군의 승전포성으로 세기를 이어온 반미 대결 역사를 끝장내고 영조선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어 나갈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올해 전투 목표를 무조건 완수하자. 전당 전국 전민이 큰 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어젯밤부터 강한 폭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비는 현재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다 보존 상태에 있습니다. 강수량은 평양시를 비롯해서 100mm 이상 내린 지역들도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낮부터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새벽 4시경부터 번개와 우레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는데 중구역에서는 시간당 58mm, 대동강 구역에서 시간당 67mm의 강한 폭우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도 불었습니다. 사리원시에서는
오늘 새벽 5시경부터 10시까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8시부터 9시 사이에 초당 8m 이상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면서 50mm의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상 관측 이래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황해북도에서 비가 제일 많이 내린 지역은 승호군이라고 합니다. 5시경부터 10시까지 약 148mm의 폭우가 내렸는데 4시부터 6시 사이에 10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남포시에서는 25일 2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26일 10시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비 내림 양은 평균 88mm 정도인데 중심구역과 강서구역, 천리마구역, 대안구역에서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초당 13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바람 속도가 초당 23m 이상의 강한 바람도 기록됐습니다. 비가 멎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껴있고 특히는 평안북도에는 빗구름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오후경부터 다시 비가 올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기상수문국 일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해안의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저녁경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비가 이제 내일까지 쭉 이어지면서 장마비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장마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 시기와는 달리 이 국부족 지역들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내리는 이 비도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리는 데다가 이 바람도 이제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이제 불 바람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새벽에 불은 이런 바람하고는 양상이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불은 바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비가 내리면서 불안정에 의해서 이제 일부 국부족 지역들에서 이렇게 센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불 바람을 보게 되면 이제 동해안에 이제 고기압이 안정하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서해안에 또 이제 조기압이 안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 두 고기압과 조기압이 경계면상에서 이 경계면이 이제 서해안에 놓이게 되는데 이 서해안에서 이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람이 부는 것이 이제 오늘 새벽에 나타난 이런 바람보다도 이제 지속 시간이 좀 길고 거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좀 불 것으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10m 이상짜리 바람이 불고 이 영연이나 영천, 이 온천을 비롯해서 이제 서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이제 15m 이상으로 이렇게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특히 청천강우력과 레선강우력에서는 250 내지 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오면 큰물 피해 위험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청천강의 안주 지점에서는 28일 낮에 경고 수위를 초과하고, 그리고 압록강류역의 우주 지점은 28일 오후에 경고 수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신우주 지점, 이 지점에서는 29일 오전에 경고시 군방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지금 평양시에 이제 시간당 60mm 이상 온 지점들이 있는데, 현재는 수위가 많이 불지 않았습니다. 비량이 더 많아지면 수위가 경고 수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부분들에서 큰물 피해, 그다음에 산사태, 토성류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대책과 함께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장마가 빨리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농업부문에서 폭우와 많은 비, 센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 평양시를 비롯한 그 여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는 사동구역 미림남새 전문 협동농장인데 밤새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해서 여기 농장의 일부 논둑들도 많이 터져 나가고 또 낮은 지대에 있는 논판들과 도로들이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여기가 남돈짜리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 4시에 나와보니까 벌써 낮은 논도는 다 쟁기고 아침 8시경에 중간동까지 물에 쟁겼습니다. 한 120mm 한 것 같습니다. 8년 전인가 우리가 이만큼 왔댔는데 그때 겨울을 잡고 강하천 종류와 물빼기 시설 대책에 힘을 넣어서 최근에 이런 풍물 피해가 없었는데 어젯밤새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지 도로까지 다 잠겼습니다. 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리는 데 맞게 다시 한 번 더 각성해서 수로가시기와 강하천 종류 사업을 하면서 논둑버스와 배수 설비들을 망가동시키기 위해서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이 구역적으로 제일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니까 비가 60mm만 와도 침수되는 곳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측정해본 데 하면 오늘 아침까지 115mm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지금 1.5 정도의 논이 지금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배수 양수장들을 망가동시키면서 한쪽으로는 배수문을 이용해서 물법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논에 지금 평균 물 깊이가 15cm, 최고 고조 20cm까지 이렇게 되는데 한 번에 뽑지 않고 세 단계로 나눠서 물법의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멎었지만 이제 하루 이틀내로 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만큼 논물관리공들이 스스로 논을 돌아보면서 물고 관리를 발휘해가지고선 침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100mm 많은 비가 내렸지만 우리 농장에서는 사전에 제방봇을 빌어서 물길재기 이런 대책을 사전에 세움으로써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늘이 열리면서 빗발은 뜸해지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탄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안 방지를 비롯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 순찰, 통보 체계를 24시간 체계로 이행하고 불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게 비상동원 역량도 만전의 태세를 갖추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례에서 일부 논들의 물들이 일정하게 찼지만 이를 시급히 뽑기 위한 대책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밤중에 내린 폭우로 이렇게 보다시피 논뼈가 이거 물에 지금 잠겼습니다. 100mm 내려서 이 정도의 물에 논이 잠겼는데 앞으로 이제 장마가 이제 나서 큰 비가 내리는 경우 논뼈 생육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물에 벌써 10시간 이상 잠겨 있으면 이거 2% 이거 비답성과 숨쉬기 이거 이제 지장받고 뿌리 활성이 특히 이거 매우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물 뽑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논뼈가 자기 생육대로 튼튼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위치한 논들에서 물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끔 윗부분에 있는 논들의 물꼬를 조절해서 물이 단번에 많이 흘러내리지 않도록끔 이런 물 관리를 책임적으로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벼가 물에 잠겼다 이제 물을 뽑게 되면 그 물에 의해서 이제 균들에서 오염되기 있기 때문에 살균제를 처리하고 용량 강화제라든가 성장 촉진제들을 이걸 입분모해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평양시와 황해남도를 비롯해서 일부 도들에서 가을 밀버리는 기본적으로 가을 거대가 끝났고 그 함경북도와 장항도를 비롯해서 이 기본 그 북부지대에서는 연무는 단계에 한창 있기 때문에 큰 비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내리는 데 맞게 사이 배수로는 3cm 깊이로 파주고 둘레 배수로는 50cm 정도 파줘야 됩니다. 강릉의 밭에서는 일정한 그 간격으로 물도랑치기를 진행하고 림시 물빼기 도랑 둘레 배수로를 비롯해서 지형 조건에 맞게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이제 지금 거의 콩 보게 되면 키가 15 내지 20cm입니다. 그 콩은 이거 과습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한 작물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후치질을 진행한 다음에 북지구도 진행해서 뿌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절삽을 짜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마철 무더기 비와 폭우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각지에서 역량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해서
큰물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남도에서는 강하천 정리와 지방쌓기 공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찾고 년초부터 진행한 모든 복구 대상들과 이미 있던 제방들, 다리 구조물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기초하여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더 보강할 것이 없는가, 그 어떤 그물에도 견딜 수 있겠는가,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보다 실수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강구는 12개의 중사하천들의 합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해마다 이거 예상치 않던 이 큰 물이 불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심각한 편을 찾고 어린 연초부터 강바닥 파기를 비롯한 2,900여 미터의 지방을 새로 형성하거나 한원 복구하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는 큰 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들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하는 박연천과 상거천,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강다천 공사에 지금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사량은 방대하고 작업 조건은 불비하지만 기계수단과 노력을 총집중해서 지금 짧은 기간 내에 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편 시중군에서는 위험 개소들을 뇌에 장악하고 자재 보장을 선행시켜서 사방향의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살림을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산경사가 이제 급하고 그 골짜기들이 좀 쭉쭉 논리되어 있어서 조금만 비가 와도 그 위험 개소들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샘리와 영웅리를 비롯해서 여러 곳의 사방향의 공사를 짧은 기간에 이제 끝냈습니다. 특히 여기 안찬리 사방야계 공사는 수백 미터나 되는 방대한 공사인데 노력 보장하고 시멘트 보장을 비롯해서 그걸 제때 따라 세워가지고 여러 개의 골막이 수십 개의 헛막이를 비롯해서 방대한 공사지만 지금 마감 단계에 이렇습니다. 지금 경공업 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생산투쟁,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인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또 자기 단위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세워나가면서 생산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정천 피복공장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치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900여 대에 대한 설비들의 현대화를 다거쳐서 생산 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경영 관리를 숫자하고 숫자된 이런 지령 체계, 그다음 자재 관리 체계에서 하면 원 단위가 얼마며 자기네 생산의 제품이 무엇이며 부자재 함량 이게 다 이거 컴퓨터상으로 숫자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작업 반장들 그다음에 이렇게 필요되면 기대공들까지도 다 이거 보고 이게 의견도 제기할 수 있고 자기 기준을 알고 원단위 소비 기준에 맞게끔 생산 진행하고 그러니까 청당에 가서는 자치 전략이 되고 이런 실리가 나서 공정상 전문화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들이 갖춰짐으로써 에너지 전략되고 질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보다 더 생산 능률이 올라가고 더 많은 물질적 부가 창조되고 이 과정에 제품의 질도 높이고 또 원단위 소비 기준도 낮춘 것으로 해서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년 기간에만 해도 제자운화 공정에 대한 24건의 기술 혁신안들을 도입해서 제자운화 원료의 질과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랑랑영예군인 수지령품 공장입니다. 질 좋은 원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공기, 파쇄기, 세척기를 비롯해서 설비 국산화한 거 있습니다. 그 설비들이 실제 돈을 내고 나오는 제품들 놓고 보게 되면 이미 전에 나온 제품들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 설비 가지고선 많은 그 니은도 가져오고 지금 어느 시점에 와서 놓고 보니까 이전은 또 낡았구나 하는 이런 관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개선도 그렇고 한 달이 멀다게 좀 계속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갱신한 거죠. 갱신 과정이 우리 공장의 미래가 그죠 담보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자신심도 생기고
우리 궁지도 가진다, 재산을 하면서. 서성 성도구두 제작소에서 다품종 소량화를 경영관리 원칙으로 내세우고 다양하고 질 좋은 신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단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관리 방법들을 부단히 창조하고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에 위한 생산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여 우유연 수첩을 이용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생산에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 활동에 참가하는 현지 판매원들의 의견과 봉사망들이 내보낸 우유연 수첩을 통해서 인민들이 어떤 형태의 신발을 좋아하고 요구하는가를 알아보고 그에 맞게 시제품을 더 세련시키고 새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에서 생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능 수준이 한두 사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공정의 전망적 발전을 위해서 기능공들이나 높은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비기능공들이나 젊은 성원들로 선두로 해가지고 청년기술 혁신조를 내왔습니다. 이 신발을 이제 보게 되면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신발 제작에서 이거 기능공들도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동무들이 이번에 저기서 처음으로 맡아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겠다. 공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기능공들은 기능공들대로 자기네 또 뒤떨어지지 않겠다고 지금 채시면서 달리고, 우리 기술 혁신조 젊은 동무들은 젊은 동무들대로 지금 무조건 앞서갔다고 달리다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나니까 지금 좀 더 제품의 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기술 좋은 도안들도 좀 많이 나오고, 세계하고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단계별 목표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입니다. 주간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여러 변이 형태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서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도이칠란드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하루 평균 10만 8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최근 하루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BA.5의 전파와 관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 수가 전체 감염자 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BA.4와 BA.2.12.1도 전파되면서 감염자 수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염병 형세가 안정적이던 이라크에서 최근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 보건당국은 자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이 앞으로 대류행병 전파의 새로운 파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2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4,859만여 명, 사망자는 635만 18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라크에 모래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강한 모래 폭풍으로 도시가 먼지로 뒤덮이고 보행거리가 짧아져 교통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상점을 비롯한 봉사망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캄보자 지역을 흐르는 메콩강에서 길이가 약 4m에 달하고 무게가 300kg이나 나가는 거대한 가오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잡은 가오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민물고기로 등록됐으며 메콩강의 생태 연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